가장 간단한 첫 번째 예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조건을 먼저 쓸게요. x가 0보다 클 때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자, 이렇게 됐어요. 가장 간단한 예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야 되는 유형이다라는 게 이제 눈에 익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힌트를 어디서 얻냐면 사실 여기서 얻는 거야. 도대체 왜 굳이 양수라고 얘기를 할까? 알겠죠? 왜 양수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면 덧셈을 하고 있잖아. 이게 이제 스텝 2로 넘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데 그러면 우리가 더하는 녀석들이 있는 공식은 스텝 2로 넘어갔어. 그러면 더하는 두 개가 누군지 여기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냥 x를 보는 게 아니라 더하는 두 개가 첫 번째 요 녀석과 두 번째 요 녀석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적어놨던 a 더하기 b가 지금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건 이거야. x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네모 0보다 큰 거 맞죠? 그 다음에 x분의 4는 어때? 얘도 0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스텝 1에 따르면 더하는 두 개 각각이 0보다 커야 되는 게 만족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x도 0보다 크고 이건 조건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x분의 4도 0보다 크다. 이게 둘 다 더하는 두 개가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스텝 1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2로 넘어가서 그러면 공식 적용하는 거지. 맞지?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x분의 4 더하는 두 개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안에 두 개를 곱한 것.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 팁을 드리자면 루트 안이 뭔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뭔가 숫자를 도출하든지 계산을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 루트 안이 상쇄되는 구조를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이쁘게 x와 x 여기가 약분이 되니까 너무나도 이쁘게 루트 4만 남네. 루트 4는 2니까 앞에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x 더하기 x분의 4는 4 이상인 값이야. 그럼 정답은 찾을 수 있죠. 최소값 얼마? 4라고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를 확인해? 최소값을 만족한다라는 거는 등호가 여기 있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이 등호가 성립하는 x 조건이 0보다 클 때가 있어야 돼. 알겠죠? 없으면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말고 옆에다가 적을게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등호 조건 한번 찾아봅시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더하는 두 개가 같다 그랬거든. 희수야 맞니? 더하는 두 개가 여기서 누군데? x랑 x분의 4야. 그래서 방식을 두 가지로 한번 가볼게요. 더하는 두 개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x랑 x분의 4가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우리 x 찾아야 되니까 양변에 x 곱하고 x제곱은 4.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둘 다 되니? 안 되죠. 왜? 애초에 x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등호 조건은 x가 2일 때 다시 말하면 x가 2가 되면 x 더하기 x분의 4는 4라는 최소값을 갖게 돼. 맞아? 너 보는 거야. x에 2 넣으면 어떻게 돼? 2 더하기 2분의 4. 4 맞죠? 괜찮죠? 이렇게 이제 접근해 볼 수 있고 등호 조건을 하는 또 다른 팁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결과를 알고 거꾸로 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기로 다시 놓을게. 얘 최소값이 4인 게 일단 공식으로 도출이 됐죠. 그러면 구조가 아까 다시 얘랑 더해서 최소값이 4가 나온 거잖아. 근데 이 4가 되려면 더하는 얘네 둘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한다고.
다시 말하면 같은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4를 반띵해서 주면 되죠. 그렇잖아. 희세 맞니?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니? 최소값이 4인 걸 알고 거꾸로 적용을 해보는 거야. 4가 되려면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하려면 더하는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더하는 두 개가 같으려면 4를 반반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러면 4를 반띵하면 얘도 2고 얘도 2면 되지. 이렇게 x는 2면 된다. 끝.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가나 오케이?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아요.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라고. 그래서 0보다 큰 x값이 2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거는 최소값이 4가 맞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의 정답을 쓸 때는 아까도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최소값은 4, 이 정답만 쓰지 말고 x는 2일 때라고 등호 조건까지 같이 써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도대체 왜 줬을까? 왠지 양수를 다루는 거 보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라고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려면 더하는 각각이 0보다 큰지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공식 적용하는 거. 공식 적용할 때 루트 안에서 뭔가 상쇄되는 구조면 좋겠어. 그 다음에 마지막 등호 조건 찾기. 이렇게까지입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식을 조금 더 복잡하게 가져가 볼게. x가 3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고요. x 더하기 x 빼기 3분의 4의 최소값. 짠, 이렇게 씁니다. 괜찮죠? 자, 1번과 2번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자, 일단 볼게. 지금부터 선생님이 푸는 거는 1번의 개념을 그대로 한번 밀어 넣어서 적용해서 풀이를 해볼게. 이건 적지 말아봐. 적으려면 오른쪽에 여기다 적으세요. 무슨 얘기냐? 자, x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일단 양수긴 해요. 그지? 오케이. 양수를 다룰 건데 여기 보는 것처럼 아까 1번에서 더하는 두 개가 이건 표시하지 말아봐. x, 그 다음에 x분의 4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조금 전처럼 표현을 해보면 x는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양수. 그 다음에 x 빼기 3분의 4는 분모만 쳐다보면 되는데 분모가 x에서 3을 뺄 거거든. 그런데 x는 3보다 큰 녀석이야. 그럼 분모가 양수죠. 분모가 양수면 전체 분수도 양수지. 어머나 뒤에 거도 양수야.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을 만족시켜. 맞죠? 둘 다 양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술기하평균을 써보는 거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를 한 거는 어떻게 되지? 유빈아?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평균 식이 어떻게 되지? 그 앞에 2배의 루트에 더하는 두 개를 곱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x 곱하기 x 빼기 3분의 4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까지 오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좀 이상하지? 오른쪽이 정리가 잘 안 돼. 아까는 이렇게 뭐 약분되는 구조였잖아. 지금 약분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여기서 이제 멈추게 돼. 그럼 이렇게 접근하면 막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식을요.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써가지고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정리하기 쉽게 모양을 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방금 봤듯이 루트 안에서 얘네들을 그냥 생으로 곱하면 분모에 x 빼기 3이 남아있고 분자에 x가 남아있는 거잖아. 얘네들을 상쇄시키려면 분모에 x 빼기 3과 똑같은 애를 곱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부터 한다. 식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루트 안에서 곱할 때 문자 x가 사라지도록 x 빼기 3을 나는 곱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x를 그냥 x만 놓지 말고 x 빼기 3으로 내가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빼기 3이 어디에도 없었잖아. 그치? 그러면 더하기 3 해놓으면 되지.
그리고 x 빼기 3분의 4로 식을 모양만 바꾸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x 더하기 x 빼기 3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방금 밑에 쓴 저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랑 같은 내용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써놓은, 지금 보정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3이라는 녀석은 변수가 아니지. 얘 안 변하는 숫자란 말이야. 그러면 뒤로 빼놓을게요. 산술기하 평균을 좀 쓰기 쉽게. 그러면 얘는 x 빼기 3 더하기 x 빼기 3분의 4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도대체 x를 왜 3보다 크다라고 했을까? 1번처럼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좀 좋을 텐데 왜 3보다 크다라고 했냐? 더하는 두 개를 다시 본다면 앞에 더하는 녀석 이만큼, 뒤에 더하는 녀석 이만큼. 이 책 없으지? 자, 이렇게 앞에 더하는 거, 뒤에 더하는 거 하고요. 아까처럼 뒤에 있는 3은 사실 상수 고정된 어떤 값입니다. 맞죠? 이런 구조야. 아,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를 먼저 볼게요. 준비됐니? x 빼기 3은 x가 3보다 크니까 양수 맞지? 그 다음에 x 빼기 3은 양수니까 분의 4도 양수 맞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네모 쳐놓은 거나 동그라미 쳐놓은 요 둘만 산술기하 평균 관계식에 적용될 녀석이야. 요게 대상인 거야. 그럼 플러스 3은 뭐야? 그냥 그대로 더해놓은 거야. 괜찮니? 그럼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파란색 애들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안에서 더하는 두 개를 곱하는 거고요. 즉 x 빼기 3 덩어리와 x 빼기 3분의 4 덩어리를 곱하는 거고 뒤에 플러스 3은 저기 붙어 있으니까 똑같이 더해주는 겁니다. 괜찮나요? 사실 3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앞에 덩어리만 있는 거고 좌변에서 3을 더하니까 우변에서 3을 더해주는 이런 구조가 된 거야. 그러고 났더니 어때? 루트 안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간결하게 정리가 됐죠. 괜찮니? 그럼 다시 한번 루트 4는 2니까 2 곱하기 2는 4. 요거를 일부러 이렇게 써볼게요. 4 더하기 3으로. 4 더하기 3으로. 자, 왜 4 더하기 3, 7이라고 쓰지 않고 4 더하기 3이라고 썼냐? 이거는 등호 조건까지 도출을 해보려고 쓴 건데 일단 세 번째 스텝을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정답을 도출하면 최소값은 얼마? 7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불안하지? 왜? 선생님 뭐라 그랬어? 7을 만족하는 x가 3보다 큰 녀석이 존재해야 되거든? 그래야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등호 조건을 보셔야 돼. 알겠죠? 아까처럼 해볼게요. 등호는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였거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더하는 두 개는 여기 3이 들어가겠니? 이거 아니란 말이야. 왜? 산술기하를 얘네 둘을 썼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는 거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만 보면 돼요. 맞죠? 그래서 등호는 x 빼기 3과 x 빼기 3분의 4가 같을 때라고 정리하면 돼. 괜찮죠? 그럼 뚝딱뚝딱 암산해보면 나올 건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니? 결과를 알고 거꾸로 적용해보면 조금 더 수월하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등호는 언제라 그랬어요?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더하는 두 개로부터 나온 산술기하 평균의 최소값은 누구냐면 요 녀석이란 말이에요. 왜? 플러스 3은 그냥 있으니까 더해준 거란 말이니. 그래서 4란 말이야. 똑같은 거 두 개 더해서 4면 뭐야? 반띵해서 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4의 절반인 2를 만족할 때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간결합니다. x 얼마야 그러면? x가 5일 때죠. 맞죠? x 빼기 3이 2가 돼야 되니까 x가 5일 때. 그럼 만족하니? 맞죠? x가 3보다 클 때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7이라고 표현하고 x가 5일 때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이제 유형의 차이를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2번은 모양을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식을 쓸 때 루트 안에서 약분이 되는 구조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때 산술기하 대상이 되는 더하는 두 개가 누군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희수 무슨 뜻인지 알겠니? 오케이.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지금 6개 쓴다 그랬다잉. 자,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식을 좀 복잡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9 더하기 B의 최소값 의 최소값 세 번째 유형이에요. 엄청 복잡해졌지, 그지? 이제 구조를 잠깐 볼게요. 일단 AB가 0보다 크니까 양수 다루는 거 오케이. 왠지 산술기하 평균 쓰라는 내용 같죠, 그죠? 쓰긴 쓸 건데 우리가 배워놓은 게 와, 더하는 두 개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안에 곱한 거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쌤이 머리를 좀 써봤어요. 아이디어를 내봤어. 둘을 곱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풀이가 맞는지 한번 점검해봐. 쌤이 오른쪽에 쓸 거거든, 이쪽에. 너희들도 오른쪽에 한번 같이 써봐.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냐면 더하는 두 개가 앞에 덩어리도 더하는 두 개고 뒤에 덩어리도 더하는 두 개니까 각각을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왼쪽에도 최소값 구하고 오른쪽에도 최소값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최소끼리 곱하면 최소가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 가볼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스텝 1은 충분히 이해되죠? 양수인 거 확인되지? AB가 양수면 A도 양수고 B분의 1도 양수고 A분의 9도 양수고 B 양수.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A 더하기 B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안에 곱한 것. 그럼 A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B분의 A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괄호의 최소값은 2 곱하기 루트 B분의 A인 거야. 그치? 그런데 아까 문자가 사라지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두 번째 괄호에서 또 비슷한 모양을 내올 거잖아. 그럼 왠지 B분의 A와 상쇄되는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 A분의 9 더하기 B. 둘 다 양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 써서 2배 루트 안에 곱하면 A분의 9B. 그쵸?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위의 식과 아래 식 요거 두 개를 곱한 것에 최소값을 구하려고 했던 거니까 와, 최소값끼리 곱하면 최소가 되겠지 뭐. 맞죠? 따라서 결론을 적어보면 A 더하기 B분의 1과 A분의 9 더하기 B를 곱한 거는 크거나 같을 거야. 최소끼리 곱하면 2 곱하기 2는 4에다가 루트 안에서 루트 안끼리 어차피 양수끼리 곱하면 되죠. 그러면 B분의 A와 뒤에 곱한 A분의 B는 역수 구조니까 약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만 남아? 분자 9만 덩그러니 남아. 괜찮죠? 얼마? 3, 4, 12야. 3, 4, 12야. 그럼 결론을 낼게요.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12다. 그럴듯하지? 그럴듯하지? 근데 틀렸어. 소연아, 네? 왜? 왜일까? 되게 아이디어 잘 냈잖아. 각각 최소값 구해서 최소값끼리 곱하면 최소값 될 거니까. 왜 그럴까요? 예상해 볼 수 있겠어? 그런데 지금 쌤이
그 산술기하 평균 쓸 때 3스텝이라고 했죠. 안 한 게 있네? 뭘? 세 번째 스텝 안 했지. 등호 조건. 다시 말하면 표현해 볼게요. 최소값 12가 만족하려면 이 등호가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등호가 만족한다는 거는 첫 번째식 등호도 만족하면서 두 번째식 등호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만족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만족이 돼야 돼. 맞죠? 그럼 가보자고. 첫 번째 등호가 만족하려면 이건 색깔을 살짝 바꿀게. 등호 조건 때문에 여기서 등호 조건은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니까 A랑 B분의 1이 같을 때야. 그럼 정리를 하면 A 곱하기 B는 1일 때야. 그리고 여기 등호 조건은 A분의 9, 즉 더하는 두 개, A분의 9와 B가 같을 때야. 그럼 얘는 A 곱하기 B는 9야. 가능하니? 안 되지.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의 최소값 등호를 만족시키려면 A, B 곱하면 1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를 만족하려면 곱하면 9가 돼야 돼.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죠. 이러한 A, B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12가 최소값으로 나올 수 없어. 그러면 이런 구조는 항상 안 되냐? 그런 건 아니라 등호 조건을 찾아봤을 때 그걸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있으면 최소값 맞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되죠. 둘 다 만족을 못하니까. 어느 하나는 깨지게 되지. 그래서 이거는 아쉽게도 이렇게 풀면은 틀린다. 알겠죠? 최소값은 이렇게 구하는 거 안 된다. 해도 되는데 꼭 등호 조건을 다 만족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돌아가서 이제 앞으로는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 식을 곱해 놓은 구조가 있으면 일단은 전개를 하세요. 알겠죠? 밑에다 적을게. 일단은 전개를 하는 유형이야 라고 정리를 해둡니다. 어떤 식을 곱해놨을 때 전개하는 유형이야. 자, 하나씩 전개해 볼게요. A 곱하기 A분의 9랑 B분의 1 곱하기 B는 각각 9,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지? 그거 10으로 한 번에 써놓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있고 그 다음에 B분의 1 곱하기 A분의 9는 AB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무나도 편하죠. 왜? 산술기하를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10은 위에 2번에서 했듯이 그냥 고정된 어떤 상수니까 얘는 놔두고요.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구조인지를 먼저 볼 건데 그렇다면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의 합으로 산술기하를 보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스텝 1이 더하는 두 개 각각이 양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AB가 양수니까 곱한 거도 양수, AB가 양수니까 분의 9도 양수. 스텝 1 확인. 그러면 스텝 2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앞에 있는 10은 그대로 더해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얘는 산술기하 공식에 들어가는 애가 아니라 10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더해준 겁니다. 그리고 산술기하 이제부터 부등식이 성립하는 더하기 2배의 루트 안에서 곱한다가 되겠죠. 곱하면 얼마입니까? AB 약분돼서 9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3, 2, 6 그래서 16이야. 그러면 최소값은 16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등호 조건 갑니다. 등호는 누가 같을 때? 내가 이게 파란색 네모와 동그라미 친 두 덩어리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야. 또 적어볼게요. AB와 AB분의 9가 같을 때인데 그 녀석이 적용된 산술기하 값으로 가져오면 편하다 그랬죠. 이게 16이야? 16 반띵 하면 돼? 아니지. 얘네 둘 적용한 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요거만 봐야겠죠. 10은 그냥 더해준 거니까. 그래서 공식에서 적용한 2루트 9는 여기 얼마죠? 6이었잖아. 그럼 6을 반띵해 가면 되겠다. 그죠? 따라서 이게 3일 때더라.
결론은 A 곱하기 B가 3을 만족하기만 하면 이 구조는 너무 많죠. 예를 들면 1 곱하기 3도 3이고 3 곱하기 1도 3이고 뭐 3분의 1 곱하기 9도 3이고 다 되잖아. 그지? 양수인 걸 만족하면서 곱한 게 3이면 다 최소값은 16으로 나오더랍니다. 미심 적으면 하나씩 넣어보세요. 다 16으로 도출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개해서 산술기하 쓰는 유형이 됩니다. 등호 조건까지. 따라서 이것의 최소값은 16이 되는 거고 A 곱하기 B가 3이면 되더라. 점점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곱하기 되어 있는 건 일단 전개해서 산술기하 써본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가볼게요. 이거부터. x가 0보다 큰데요. 분수꼴 x제곱 더하기 16분의 x가 있어요. 이것의 최대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난감하죠, 일단. 이런 분수꼴의 함수를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고 비슷한 녀석이 우리 아직 안 나왔구나. 뒤에 나오는데 유리함수라고 해서 분수꼴 함수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것도 아니야 사실. 근데 우리가 좀 눈에 익숙한 건 이제 x가 0보다 크다 이 정도거든. 양수를 다루는 거니까 뭔가 산술기하를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더하는 두 개가 2배의 루트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먹으려니 뭔가 구조가 이상하죠? 그쵸? 게다가 1번에서 3번까지는 계속 최소값을 구하고 있었는데 얘는 최대값을 구하래.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자, 이거도 모양 변형하는 유형 중에 하나야. 결국은 두 개 더하는 구조가 있어야 양수야 양수인 걸 확인하고 희수야? 양수 양수인 걸 확인하고 산술기하 평균식을 쓸 거잖아. 그지? 그럼 더하는 두 개 구조를 먼저 만들어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식의 변형을 가져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x가 0보다 크니까 이 분수꼴을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도 상관없죠? 그러면 분자 x를 x로 나누면 1이 될 거고 분모는 x로 나누면 x 더하기 x분의 16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 분수에서 분자는 1로 고정됐으니까 저기는 뭐 건드릴 게 없네 하면 처음에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는 분수꼴에서 분모의 뭘 구하면 전체 분수는 최대가 되니? 분자가 작아질수록, 즉 0에 가까워질수록 분수꼴은 커지죠. 그러니까 분모에 지금 들어있는 x 더하기 x분의 16의 최소를 구하는 상황과 같아. 이해되나요? 그치? 다시 예를 들면 4분의 1보다는 여기 최소면 4보다 작은 거 2, 4분의 1보다는 2분의 1이 더 크잖아. 2분의 1보다는 1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니까 분모가 자꾸자꾸 0에 가까워질수록 얘네들이 양수이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질수록 분수는 커진다.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산술기하로 x 더하기 x분의 16의 최소값을 구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합시다. 이거는 1번에서 다룬 내용과 똑같죠? x 더하기 x분의 16은 이제 양수인 거 체크하는 거는 생략할게요. 앞에 있는 x 0보다 크다고 그랬고 x분의 16도 0보다 크니까 산술기하 평균 적용할 수 있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안에 곱한다. 그러면 남은 건 16, 8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위에다가 써보면 분모에 있는 지금 빨간색 네모 친 거는 x 더하기 x분의 16은 아무리 작아도 8까지야. 즉 8 이상의 값이 돼요. 맞죠? 그럼 분모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 이거 등호 조건을 꼭 찾아와야 되거든. 안 찾아도 되지만 있을 거니까. 그런데 우린 연습이니까 찾습니다. x 더하기 두 개가 x랑 x분의 16인데 이게 같을 때야. 근데
더해서 8이 됐으니까 8의 반띵을 가져가면 되죠. 얼마? 4로 가져가면 돼. 다시 말하면 분모가 최소값 8을 가지려면 x가 4면 된다라는 얘기다. 맞죠? 그러니까 x가 4가 들어갔을 때 분모 최소값 8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8분의 1을 넘어갈 수는 없겠죠. 오케이? 따라서 답을 적어본다 그러면 최대값은 8분의 1이고 x가 4일 때야. 꼭 등호 조건까지 찾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이 좀 되니? 오른쪽에다가 5번을 적어 볼게요. 밑에다 적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5번.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또 조건 하나 A 더하기 B가 6으로 주어졌을 때 6일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입니다. 자, 구조를 좀 비교를 하면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1번으로 다시 가봅시다. 보니까 더한 값의 최소값이야. 그러다 보니까 산술기하 평균 좌변에는 더하는 두 개씩이 들어있고 우변에는 2배 루트 안에 곱하는 구조가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좌변이 더하는 거, 우변이 곱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 좌변 기준으로는 어떤 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우변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산술기하 평균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문제로 가볼게요. 더한 값이 정리가 돼 있어. 그리고 더하는 두 개가 이미 구조적으로 앞에서 조건이 표현해 볼게요. 더하는 두 개가 요 두 놈인데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지.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더하는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산술기하 평균 절대부등식의 우변에 있는 것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를 구하는 구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 조금 더 풀이가 수월하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 일단 가봅니다. 그러면 더하는 두 개 각각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스텝 1 통과. 그렇다면 더하는 두 개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항상 크거나 같을 거야. 2배 루트 안에 곱하는 걸로. 맞죠? 이거는 스텝 2. 그런데 A 더하기 B가 6이라고 같다 그랬거든. 맞죠? 6과 같다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6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자를 좌변에 쓰는 게 조금 더 이쁘니까 순서를 바꿔볼게요. 2배 루트 AB라는 거는 작거나 같다 6 이렇게 될 거지. 2로 나누고 양변 곱하면 A 곱하기 B는 9 이하다. 괜찮나요? A 곱하기 B는 9 이하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묻는 구조가 맞네. 그치? 그럼 답은 쓸 수 있어요. 최대값 얼마? 9라고 써보면 되거든. 그런데 불안해야 돼. 나 등호 조건 확인 안 했는데 확인하셔야 됩니다. 등호 조건 돌아가 볼게요. 등호 조건은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지. 더하는 두 개가 같은데 이미 두 개 더해서 6이라고 줬어. 그럼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니까 여기다 적을게요. 등호는 A랑 B랑 더했으니까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고 더해서 6이 될 거니까 반띵해서 가져가면 3일 때겠죠. 그죠? 그럼 둘 다 3일 때니까 0보다 큰 거 만족하는 게 맞네. 따라서 등호 조건은 A랑 B랑 둘 다 3일 때야. 이렇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거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살짝 해봐.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 조건이 있고요.
방금처럼 a 더하기 2b 어쨌든 두 개 더한 값을 줬어요. 4. 그랬을 때 안 써지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8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자, 일단은 A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시작됐으니까 산술기하 쓰는 게 맞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좀 익숙하게 A랑 2B라는 걸 더해서 4가 된다라고 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8 최소값은 30초의 고민의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산술기하 써본다라는 게 이제 시작되겠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죠. 아, 이건 적지 마. A 더하기 2B니까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 2B도 양수니까 둘 다 양수 산술기하 쓸 수 있어. 2배 루트 2A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2B 자리에 4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적고 갈까? 루트 2AB가 4 이하야 2로 나누고 제곱하면 이렇게야 AB는 이렇게야 여기까지 도출할 수 있단 말이야. 괜찮죠? 근데 이게 언제? 더하는 두 개가 같을 때니까 A는 2, B는 1일 때 A 곱하기 B는 2 최대값을 만족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계만 이제 찾아왔는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8의 최소값이니까 또 더하는 두 개다, 그지? 그래서 좀 구조가 이상하긴 하지만 양수 더하는 거니까 크거나 같다 루트 안에서 곱하기 이렇게 8 할 수 있거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얘가 최소값은 요 녀석인 것 같은데 A 곱하기 B가 2 이하거든? 근데 A 곱하기 B가 어디 들어있냐면 루트 안에 분모에 들어있어. 머리가 좀 꼬이기 시작하죠? 분모에 들어가면 최소값인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A, B가 최대인데 2를 넣는 게 맞나? 이런 좀 고민이 될 거란 말이야.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풀이 방법은 지금부터 쌤이랑 하는 걸로 정리를 꼭 해두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오던 문제들은 모양만 살짝 바꿔놓으면 루트 안에서 상쇄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었는데 요 놈은 아까 우리 몇 번이었니? 이거 3번에서 곱하기 되어 있는 건 전개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본다. 요거랑 연결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조건이 A 더하기 2B는 4라고 고정이 됐고 구하려고 하는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식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8이니까 얘네 두 식을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요 식과 요 식을 활용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아까 3번에서 식 두 개를 곱한 걸 전개해가지고 산술계를 썼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도 전개하는 구조를 맞출 수 있게 둘을 곱해보는 거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쓸게요. 이제 A 더하기 2B 랑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8 곱해보면 뭐 전개하면 상수값 나오는 데도 있고 분모로 AB 들어가고 분자로 AB 나오고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녀석이 요 녀석이거든 지금 맞죠? 그런데 A 더하기 2B라는 녀석은 4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것의 4배가 된 상황이니까 무슨 처리를 해주면 되겠니? 요것에 4로 나누는 처리를 해주면 모양만 바뀌었지 구하려는 대상은 똑같죠? 이해되니? 이렇게 가져가 보는 거야. 그러면 4분의 1을 이제 먼저 쓸게요. 4분의 1 안에서 3번 적용합니다.
그러면 a랑 a분의 1 곱하면 1, 그 다음에 2b랑 b분의 8 곱하면 16, 17이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a랑 b분의 8부터 곱할게요. 그러면 b분의 8a, 그 다음에 2b랑 a분의 1 곱하면 a분의 2b,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까지 괜찮지? 그러면 a, b가 0보다 크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더하는 두 개를 찾아보면 b분의 8a 양수 맞죠? 그 다음에 a분의 2b 양수 맞죠? 얘네 둘을 산술기하 평균의 대상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그대로 고정시켜서 가져가는 겁니다. 따라서 크거나 같다 4분의 1, 17까지 고정. 그리고 크거나 같다가 적용되는 부분이 여기죠. 2배 루트 안에 얘네 둘 더하는 두 개를 곱한 거. 그러면 b분의 a와 a분의 b는 곱해서 상쇄가 될 거니까 8이 16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관로한 계산해 보면 8, 17 더하기 8, 25 얘는 4분의 25 이렇게 됩니다. 짠! 그래서 a 더하기 2b를 곱했음에도 우리는 4분의 1을 곱했으니까 그대로 원래 구하던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술계를 쭉 써보니까 4분의 25라는 최소값이 나온 것 같은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등호 조건을 만족해야 최소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등호 조건은 더하는 두 개 얘네 둘이야. 맞죠? 얘네 둘 해서 나온 값이 누구냐면 요 값이거든. 요게 얼만데요? 8이지. 그러면 더하는 두 개가 같아야 한다 그랬으니까 등호 조건은 b분의 8a와 같아야 돼. a분의 2b가. 그게 뭘로 같아야 돼? 더해서 8이 됐으니까 반띵 4가 되어야 해. 따라서 뭐 첫 번째 식을 정리하든 두 번째 식을 정리하든 두 번째, 세 번째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b는 2a. b가 a의 2배이기만 하면, 이걸 만족하는 숫자들이기만 하면 모두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4분의 25라고 도출이 되더라. 그래서 돌아가서 정답을 쓰면 최소값은 4분의 25고 언제? b가 a의 2배일 때. 그래서 뭐 여기 참고 삼아 지금 등호가 성립할 때 A-B 관계는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러면 B는 2A라고 했을 때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겠죠. 이 정도로 표현한다 그러면 가로를 A축, 세로를 B축이라고 했을 때 마치 XY 표현하던 것처럼 B가 Y, A가 X라면 Y는 EX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다만 얘네 둘이 양수니까 0은 빵꾸 내고 이런 구조가 되겠죠. 기울기 2짜리 1차 함수 그려주면 되겠다. 이런 구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풀어본다 그러면 6번 제외하고는 웬만큼 다 잘 풀릴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6번까지 꼭 눈에다가 익혀 놓길 바래요. 넘어갈게요. 자, 산술기하 평균은 됐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유형 3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산술기하 평균처럼 외워둬야 되는 식이 5번이에요. 유형 4번째 요거 봅시다. 자, 유형 3번째부터 볼게요. 제목부터 적어보면 삼각부등식이라는 절대부등식입니다. 삼각부등식. 삼각부등식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적을 게 많이 없으니까 크게 적을게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한 거는 부등식이고 절대부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x 더하기 y.
자, 그런데 우리 앞서서 산술기압 평균을 다룰 때는 양수만 다뤘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굳이 XY가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XY는 실수. 자, 양수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더라.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제목처럼 삼각부등식일까? 요거는 연상을 하기 좀 쉽게 도형을 좀 그려볼게요. 만약에 삼각형 하나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A, B, C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조건, 삼각형이 형성되는 조건이 가장 기본이 우리 길이들 비교하는 게 있었죠. 맞죠? 길이들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가장 긴 변이 C라고 했을 때 나머지 변을 더한 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항상 가장 긴 변보다 컸어야 돼. 괜찮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삼각 부등식을 떠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등호가 없긴 해요. 더하는 두 개가 가장 긴 거보다 크다 이건데 이 구조를 따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다만 등호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좌변은 두 덩어리, 오른쪽은 한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증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고 증명을 하는데 주요하게 쓰는 개념이 있어요. 주요하게 쓰는 건 뭐냐면 만약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A가 만약에 B보다 크다면 양수 관계에서 한 숫자가 다른 숫자보다 크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곱해도 크기 관계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둘 다 양수에서 크기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둘 다 제곱근, 즉 루트를 씌워도 크기 관계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용해서 한번 가볼게요. 준비됐지? 좌변 봅시다. 짠! 절대값 x, 절대값 y 둘 다 0 이상 0 이상이니까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오른쪽도 어때요? x 더하기 y 절대값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곱해서 한번 비교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뭘 해볼 거냐? 좌변을 제곱해서요. 이렇게 쓸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를 전체 제곱해서 오른쪽 제곱한 걸 빼볼게요. 빼기 절대값 x 플러스 y를 제곱한 거. 이 부호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자고. 준비됐죠? 자, 첫 번째 걸로 전개를 합니다. 우리 곱셈 공식 알고 있으니까. 절대값 x의 제곱. 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넘어갈 때 하나 더. 절대값 a라는 거는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a 알맹이가 0 이상이면 a가 될 거고 알맹이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절대값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정 중에 이 절대값 자체를 제곱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0 이상일 때는 a로 나올 거니까 그거 제곱할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로 나올 거니까 그거 제곱할 거거든.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뭐랑 같아요? a 제곱이랑 같죠. 그치? 따라서 절대값 씌운 걸 제곱할 때는 고민하지 말고 알맹이 제곱해서 꺼내면 됩니다. 돌아갈게요. 짠! 그러면 좌변 제곱할 때 앞에 있는 덩어리 절대값 x 제곱은 그냥 x 제곱이 되겠죠. 절대값 y의 제곱도 그냥 y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셈 공식 전개에 따라 곱한 것의 2배니까 2배의 절대값 x와 절대값 y를 곱한 것 이렇게 될 거야. 에서 빼기. 요거는 더 편하죠. 절대값 제곱하면 알맹이 그냥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쵸? 그러면 두 번째 요 녀석을 빼기 전에 요 녀석을 전개를 해봅시다. x제곱, y제곱, 2xy 이렇게 되네요. 이거를 앞에서 빼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덩어리는 없애볼게요. x제곱 날라가세요. y제곱 날라가세요.
남은 것만 써보죠. 는 2배가 있고요. 뒤에도 파란색이 2배가 있으니까 괄호를 쳐서 묶어낼게요. 그러면 앞에 거를 볼 건데 봐봐.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 각각 절대값에서 곱한 거. 결국은 양수 곱하기 양수죠.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x, y를 곱해서 절대값 씌운 결과랑 똑같겠죠. 어차피 최종 꼴이 양수니까. 그 다음에 빼기 x, y가 되겠네요. 짠. 그럼 비교. 절대값 x, y가 큽니까? x 곱하기 y가 큽니까? 일반적으로. 유리나. 가 커요? x, y가 음수라 하더라도 절대값 x, y는 양수야. 그럼 다시. 절대값 x, y가 커요? x, y가 커요? 절대값이 커요. 물론 같아질 때도 있지만, 그지?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양수면 절대값 x, y나 x, y나 같아서 얘는 빼면 0이야. 그런데 x 곱하기 y가 음수면 앞에 게 큰 거죠. 그러니까 양수야. 따라서 요 밑에다 쓸게요. 절대값 x, y는 항상 x 곱하기 y보다 크죠? 그러니까 결국은 큰 데서 작은 걸 빼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0 이상이야. 즉 2 곱하기 0 이상이니까 0 이상이 되겠죠. 그럼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뭘 했냐면 좌변 제곱에서 우변 제곱한 걸 뺐더니 0 이상이야. 그럼 돌아가서 좌변 제곱한 거는 항상 크거나 같아. 우변 제곱한 거.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처음에 설명했듯이 양수를 다룰 때 제곱해서 크기 관계가 있다면 이거 루트 씌워도 크기 관계는 그대로더라. 왜? 양수 알맹이니까. 따라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더한 것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 증명 끝.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절대 부등식을 이제 항상 성립하니까 이렇게 써먹을 건데 다시 돌아가서 항상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등호 조건을 확인한다 그랬죠? 돌아갈게요.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젠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겠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서 여기로 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거의 다 왔어요. 얘가 는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지. 절대값에서 그냥 뺀 게 0이 되려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 xy가 되려면 알맹이가 0이거나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등호 조건을 다시 돌아올게요. 이쪽에 등호 조건은 위에 증명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 절대값 xy가 xy 곱한 거랑 같아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x 곱하기 y가 0 이상이어야 해. 괜찮죠? 네. 삼각 부등식은 이렇게 생겨먹고 사실 이거 증명 과정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전체를 논리적으로 흐트러짐 없이 잘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요거는 산술기하 평균 절대 부등식이랑 짝꿍으로 많이 나오는 녀석이고 이제 산술기하는 뭐 내신에도 많이 나오지만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이후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공부할 때도 계속 등장하는 게 산술기하예요. 반면에 지금 하려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내신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차이를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을 좀 적어 볼게요. 지금 적는 A, B, X, Y 전부 실수들을 다룹니다. 시작부터가 산술기하랑 조금 다르죠. 산술기하는 양수만 다뤘어야 되는데 얘는 실수면 오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공식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잘 적어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괄호 하나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괄호 하나.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구조를 두 개를 곱한 겁니다. 좌변은 어쨌든 양수들이죠, 그죠? 실수 제곱했으니까 뭐 0일 때 0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알맹이 a, b, x, y는 음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 식이 좀 복잡하죠?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변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는 이렇게 나오면 평상시에 생각하기가 좀 힘든 구조란 말이야. 내신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좀 구조적으로 해석부터 하고 넘어가 볼게요. 좌변은 제곱 더하기 제곱 알맹이 괄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우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모양으로 해석을 해볼 건데 이 표현을 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여기 알맹이 a 하나 있죠? 요 놈이랑 뒤에 괄호의 앞에 위치하는 x랑 짝꿍을 이뤄서 곱하면 요 녀석이 됩니다. 알겠지? 같은 내용으로 앞에 괄호의 두 번째에 있는 알맹이 b와 두 번째 괄호의 두 번째 알맹이 y를 곱한 게 여기 들어가요. 짠! 항상 이런 구조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지금 결론적으로만 지금 보고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좌변에 있는 애들 구성은 제곱 더하기 제곱 구성이고 우변은 1차의 제곱 모양이야.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등호 조건을 쓸 거거든. 요거는 이제 증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쓸게요. 지금부터 요게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준비됐니? 밑에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해 볼게요. 얘도 삼각 부등식 증명하던 것처럼 제곱은 안 할 거고 그냥 전개해서 한번 빼볼게요. 알겠죠? 좌변에서 우변 전개해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 전개할게요.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지금 좌변 전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A 붙잡고 각각 하고 B 붙잡고 각각 해도 되고 뭐 똑같습니다. 이게 좌변에 있는 녀석 전개한 거고 좀 길지만 좌변 한 덩어리에서 뺄 겁니다. 우변 전개할게요. 괄호 열고 전개할게요. 앞에 거 제곱 A제곱 X제곱 뒤에 거 제곱 B제곱 Y제곱 곱한 것의 2배 2배 AB X Y 이렇게 같은 거 상세 되겠죠? 빼기 연결돼 있으니까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자, 그렇다면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빼기 2ab xy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뭐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결과가 얘가 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완전 제곱으로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b제곱 x제곱은 b 곱하기 x 전체 제곱꼴로 그 다음에 a제곱 y제곱은 a 곱하기 y의 제곱꼴로.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2배를 할 건데 이거를요 a 곱하기 b 곱하기 x 곱하기 y는 어차피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환 법칙 성립하죠. 순서를 바꿔도 돼. 그러니까 b랑 x랑 짝꿍 a랑 y랑 짝꿍 이렇게 줄 수 있죠. 그치?
그래서 마치 bx 한 덩어리, ay 한 덩어리라고 한다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 그대로 따라가겠네. 따라서 bx 중간에 뒤에 맨 뒤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a, b, x, y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수죠. 맞죠? 따라서 결론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맞죠? 그러면 시작과 끝을 보면 우리 뭘 했니?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게 0 이상이야. 그 말은 뒤에 우변 뺀 거를 이항하면 좌변이 우변 이상이야. 증명 끝.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데? 등호는 여기를 얘기합니다. 절대부등식 단원에서는 등호 조건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등호는 는 0이니까 여기다 쓸게요. 등호는 지금 제곱해서 0 되는 건 알맹이가 0이 돼야 되니까 b 곱하기 x와 a 곱하기 y가 같아야 해요 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로 두면 아까 이제 모양을 가지고 기억을 하자 그랬는데 그거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그 모양에서부터 도출할 수 있도록 살짝 바꿔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양변을 a, b 마치 미지수 xy의 개수로 되어 있는 a, b를 양변을 다 나눠볼게요.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좌변은 a분의 x가 될 거고 우변은 b분의 y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 조건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그래서 공식으로 돌아가서 여기 a, b, x, y는 실수로 시작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이랑 다르게 얘는 양수음수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성립하더라. 제곱 더하기 제곱 곱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쌤은 지금 a, b, x, y라고 썼지만 이거는 어느 값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항상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냐 그랬냐면 위치에 앞에 있는 거 알맹이 하나씩 꺼내와서 곱하고 뒤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와서 곱하고 그거 전체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등호 조건. 요걸 많이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호 조건은 아까 봤듯이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다. 요렇게 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가 짝꿍을 한번 볼게요. 적어놨던 짝꿍. 아까 우변을 구성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알맹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와서 짝꿍 만들었죠. 곱하고 뒤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와서 곱하고 얘네들이 짝꿍이었단 말이야. A랑 X, B랑 Y.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짝꿍끼리의 비율이 서로 같으면 돼 라고 기억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말로 적어 놓을게요. 우리가 모양을 만들 건데 짝꿍끼리 B가 같으면 돼. 짝꿍끼리 B가 같으면 돼.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요게 선생님 언제 써먹는 거예요? 일단은 산술기하 평균식을 쓸 거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거냐는 양수를 다르냐 그렇지 않냐로 나눠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예시를 하나 적어 드릴게요.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5라고 가정했을 때 x 더하기 y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 자, 그러면 앞으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물론 그대로 공식 적용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요거를 제목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요거는 항상 뭐라고 인식하면 좋겠냐? 공식의 모양을 맞추는 모양 맞추기 유형이라고 기억하면 좋겠다. 좌변은 제곱 더하기 제곱 두 덩어리, 우변은 짝꿍끼리 곱한 것의 제곱. 이렇게. 알겠죠? 그 구조에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해석부터 해보는 거예요. 아, 지금 단서로 준 녀석은 여기 녀석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구조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써보면 요 놈은 x제곱은 그대로 써놓고요.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2y제곱이라고 해서 얘가 완전 제곱 꼴이 아니라 2도 제곱 형태로 표현을 해야 돼요. 즉 루트 2y를 전체 제곱한 거야. 괜찮나요? 이게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꼴처럼 만든 겁니다. 요게 지금 5라고 준 거야. 그래서 구분을 하기를, 자, 빨간색 줄 쳐놓은 거는 제곱 구조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여기 구하라고 하는 x 더하기 y는 x제곱도 없고 y제곱도 없잖아, 그지? 이거는 1차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는 제곱이 이제 2차 구조고 x 더하기 y는 1차 구조야.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모양 맞추기 유형으로 다시 공식으로 가보면 좌변은 2차로 구성되어 있고 우변은 1차의 제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2차라고 하는 건 좌변에 배치를 하는 거고 1차라고 하는 거는 우변의 괄호 안에 배치를 하는 거야. 이렇게 모양을 이제 찾아서 맞추는 겁니다. 잘 봐요. 실수만 다루면 되니까 크게 부담 없지. 그래서 이 x 더하기 y의 모양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모양을 집어넣기 위해서 괄호 두 개를 좌변에다가 곱해 놓고 크거나 같아요 괄호 하나의 제곱 공간만 마련해 놓는 겁니다. 준비됐지? 그러면 지금 빨간색 밑줄 친 거 밑에 새롭게 제곱 더하기 제곱 구조를 만들어 놨잖아. 이거는 왼쪽에 가야 돼, 오른쪽에 가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 구조는 왼쪽에 배치한다 그랬죠? 그럼 왼쪽 배치는 첫 번째 괄호나 두 번째 괄호나 어디든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배치할게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루트 2y의 제곱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x 더하기 y는 1차 구조라서 좌변으로 가야 되니 우변으로 가야 되니 할 때 우변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변의 괄호 안에 x 더하기 y를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서 남은 괄호를 어떻게 채울 거냐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치? 그런데 이 절대 부등식은 짝꿍이 어떻게 구성된다 그랬지? 그거를 표현해 볼게요. 앞에 있는 괄호의 맨 앞에 있는 요 덩어리 하나 꺼내올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덩어리를 꺼내올 건데 그거는 지금 제곱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해져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앞은 x 꺼내왔고 뒤에서 뭘 꺼내와야 곱해서 x가 되니? 1이지. 그래서 여기는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모양 맞추기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다시 첫 번째 괄호로 가서 제곱이 되는 알맹이가 루트 2y야. 그리고 뭔가를 곱해서 y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알맹이의 제곱에서 알맹이가 뭘로 구성돼야 되니? 이 얘기죠. 그러면 루트 2y 곱하기 뭘 해야 y가 되니? 이번에 루트 2를 약분해 줘야 되네, 그치? 따라서 여기 안쪽에는 루트 2분의 1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야 루트 2y 곱하기 루트 2분의 1은 y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구조에 맞춰 넣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덧셈으로 연결이 되겠죠. 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적용하는 난이도 중 정도의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모양 맞추기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문제 단서에서 x제곱 더하기 루트 2y 제곱이 x제곱 더하기 2y 제곱인데 그게 5라고 했거든요. 이게 5야. 짠, 이렇게. 괜찮나요? 따라서 좀 편하게 좌변 계산부터 해볼까요? 5 곱하기 뒤에 거 괄호는 1 더하기 유리화 할까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전개부터 해볼까요? 5 더하기 2분의 5 루트 5.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지만 조금만 조정하면 이쁜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우변에 있는 x 더하기 y의 제곱이 지금 도출한 숫자 이하다. 뭐 왜? 그러네요. 고마워요. 집중하고 있네요. 결론. 순서를 바꿔서 적어볼게요. x 더하기 y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 5 더하기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구조 자체가 여기가 지금 양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2차 부등식 풀듯이 요거 x 더하기 y를 알맹이라고 한다 그러면 풀마 루트 사이값으로 나오겠다, 그쵸? 풀마 루트 사이값. 지금 숫자가 좀 지저분해서 여기 또 루트 씌우면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요 녀석이 어쨌든 양수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k보다는 크거나 같고 x 더하기 y가 플러스 루트 k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로 등장을 합니다. 숫자가 좀 깨끗했다 그러면 여기가 이쁜 숫자로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문제에서 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짠! 여기가 요놈 값이 최대, 요놈 값이 최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공식을 적용하는 거다. 괜찮죠? 그리고 하나 마지막 등호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등호 조건은 등호 조건 할 수 있겠니? 짝꿍끼리의 비율이 같다라고 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짝꿍끼리의 비율. 등호 조건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x랑 짝꿍은 1이고 루트 2y랑 짝꿍은 루트 2분의 1입니다. 얘네들의 비율이 같으면 돼요. 그러면 숫자를 분모에 갖다 놔 볼게요. 1분의 x랑 루트 2분의 1분의 루트 2y랑 같으면 된다. 따라서 오른쪽 거는요. 루트 2분의 1로 나눈다. 이거를 역수로 곱한다 라고 본다면 루트 1을 곱하면 되거든. 따라서 x는 2y 1 때 등호가 성립한다. 알겠죠? 이렇게까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정리했어요.